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캐나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캐나다 북동부의 망망대해에서 네. 기이한 무언가가 딱 포착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네. 새하얀 빙하 너머로 눈에 띄는 시커멓고 커다란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빙산입니다. 에?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검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큰 빙산입니다. 50년 동안 바다를 누볐지만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저희도 글쎄요, 김현주 평론가, 이게 뭐 고정관념일 수는 있겠지만 빙산하면 영화에서도 모르고 뭐 다큐멘터리 보면 하얀 덩어리, 검은색 덩어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음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하얗고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네. 검은색 빙산은 처음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마치 그 기름, 오일이 묻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네. 고대 빙하 내지는 화산재 때문에 이 색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빙하가 형성된 지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수십억 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겠죠. 네. 짧게는 1000년 네네. 그리고 한 10만 년 사이 정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진귀한 장면, 보기 드문 장면을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배우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은 영화 로마의 휴일 아시죠? 예. 그 배경으로 쓰인 그 장소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오호. 어두운 새벽, 로마의 한 관광 명소에 차량 한 대가 저렇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차량이 주행 중인 길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차량이 자꾸 그러네요. 덜컹하는 뭔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라 온통 계단인 겁니다. 어머나. 자, 저 차량, 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후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결국 날이 밝은 후에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누가 봐도 우리가 그 뭐 상가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계단을 왜 갔어요, 저 차는? 저 차 주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운전자 80대 남성이었는데요. 술이나 약물에 취한 건가 싶은데 그건 아니었다고 하고 당시 새벽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실수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계단이 보통 계단이 아닙니다. 로마의 유명한 스페인 계단이에요. 네? 이렇게까지만 해도 모르실 수 있는데요. 로마의 스페인 계단은 또 뭐예요? 이게 로마의 휴일로 굉장히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 된 그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 먹으면서 그레고리 팩이랑 데이트하던 그 바로 유명한 계단이거든요. 쟤를 놔두라고 할 때, 쟤를 놔둬! 네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네. 이 계단이 17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특별한 계단인데 난데없이 이렇게 차량이 출몰하니까 경찰들도 깜짝 놀라서 당황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계단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 게 처음이 아닌 게요. 2022년에는 사우디 국적의 30대 관광객이 빌린 스포츠카를 타고 아예 고의적으로 계단을 질주했다가 문화재 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고 네. 미국인 관광객이요. 전동 스쿠터를 집어 던져서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실수로 잘못 진입한 것처럼 보여서 뭔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그래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저 계단이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이 계단이라면 안내 표지판, 이 진입금지 등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안내 표지판 설치했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국내 모 대학에서도 차가 그 계단에 계속 이 처박히는 그런 상황 보여드렸잖아요. 안전 표지판 과할 만큼, 과하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런 좀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자, 캐나다 찍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찍고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5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인데요. 웬 불청객이 한밤중에 집 안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 불청객과 집주인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신경전도 벌어지는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허. 검은 곰입니다. 어머머. 곰이 가정집에 들이닥친 모습인데요. 세상에. 이 집을 지키던 강아지가 용맹하게 곰에게 맞서기도 합니다. 멍멍 짖고 있어요. 개는 곰이 휘두르는 발을 빠르게 피하면서 우와. 또 싸납게 짖기까지 합니다. 우와. 우와. 하지만 곰은 물러서지 않았고요. 이에 버티던 강아지도 결국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야, 이거는 진짜 최고 차이, 물론 최고 차도 있지만 곰이라는 이 맹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의 반려견이 맞선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곰에 맞섰던 개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는 10살 넘어가면 굉장히 노견으로 치잖아요. 네네. 그럼 17살이면 본견이 네, 본견, 네. 엄청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뭐 동물적인 본능이 좀 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요. 맞섰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좀 대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 네. 이후 이 곰은 네.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한 20여 분 정도를 서성이면서 냉장고를 열고 집안을 뒤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당시에 그 집주인은 다행히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네. 그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곰이 부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곰은 뭐 특별한 공격을 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집을 떠났는데 네. 문이 약간 부서지고 놀란 개가 이 집안에는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네. 이 개가 보여준 행동이 영웅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네. 노견이지만 집을 지키려는 그 모습 칭찬을 했습니다. 네. 또 그렇지만 곰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 아하. 이런 의견을 준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혹시 최명규 원장님, 아까 저 반려견이 17살, 견령이 17살이라 했잖아요. 혹시 아까 막 짖을 때 이랬을까요? 곰한테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지금? 혹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네. 반려견들은 자기 크기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반려견이 굉장히 커진 다음에도 본인이 조그만 줄 알고 주인한테 확 해서 주인이 허리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반려견이 자기 크기를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곰의 머리만 봤을 때는 아마 전체 크기를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높이가 낮게 되니까. 이야. 그런 다음에 전략적으로 결국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싸운 거고요. 네네. 방 안으로 딱 해서 이제 이 집은 위험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 주인분께서는요, 저 홈캠을 나중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반려견한테 아마 특식을 좀 한 2주간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가정을 지킨, 집을 지킨 멋진 또 반려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중국 후베이성으로 함께 가보실 텐데요. 네. 세 남성이요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를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이 차를 가져가긴 가져가야 되는데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고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런 기이한 행동이었다고 에? 하거든요. 어떤 기이한 행동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운전대 잡으면 안 될 텐데. 우통을 벗은 세 남성이요. 뭐? 영차 차를 밀면서 뭐 하는 거야, 도로 지금? 위를 걸어갑니다. 음주운전만은 기필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 건지 뭔지 한 남성은 차량 문을 열고 핸들을 잡고 나머지 두 명이 뒤에서 차량을 미는데요. 네. 이렇게 무려 500m 구간을 이동해서 인근 정비소 앞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 일단 신박한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최명규 원장님, 만물 박사시니까 중국에는 대리운전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저 상황은 제 생각에 음주일 상황은 매우 낮습니다. 아. 저런 행동을 많이 할 때는 차가 안 갈 때 그럽니다. 오, 네.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차를 갖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굴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 그래서 차체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름이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비소 앞에 멈춘 걸 보니까 차가 정비소 500m 앞쯤에 멈췄기 때문에 네. 그냥 밀고 가자고 결심을 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허준배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차에 후미 등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뭔가 시동은 걸려있던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 남성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상태에서 차에 탄 채 운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핸들을 조작했잖아요. 저건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국내라고 치면. 저는 운전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동을 걸고 차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운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킨 거예요. 그리고는 시동 켜고 에어컨 킨 상태에서 기다렸는데 이게 운전이냐 아니냐로 봐서 논쟁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걸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기소를 했는데 결국 재판에 가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그래요? 났지만 이게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시동을 걸고 물론 내려서 밀고 가기는 했지만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순간 운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저런 방식으로도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게 상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3분 딱 됐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